지연, 이 비밀을 알아낼 줄은 몰랐네. 민호, 그는 내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다.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민호야, 몰라? 아니, 그는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한다. 이 비밀은 온 가족을 파괴한다. 만약 당신이 언젠가 당신의 인생 전체가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살아나는 어머니 자신이 끔찍한 비밀을 숨길 때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사실을 말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충분히 용감합니까? 제 이야기는 완벽해 보이는 가족의 사랑, 배신, 치유하기 어려운 균열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모든 것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 이야기를 들어줘. 눈을 뗄 수 없을 거라고 장담해. 민호는 부산이나 심지어 외국으로 자주 출장을 가야 했고 나 혼자 지호를 돌보게 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떤 부부라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도전일 뿐이라고 스스로 다짐했다. 나는 그가 하는 일이 가족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인해 보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출장이 며칠에서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계속되면서 외로움이 내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일상의 모든 순간으로 스며들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스스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지호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텅 빈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일상적인 시끄러운 소리들은 사라지는 것 같았고 대신 긴 침묵, 익숙해질 수 없는 고요함이었다. 저녁이 되자 지호를 재운 뒤 커다란 소파에 혼자 앉아 민호로부터 문자나 전화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지호의 일이나 상황을 중심으로 그의 메시지는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긴 대화를 나누지 않고 반결하기만 했다. 지호를 돌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고 어린이를 위한 미술 수업을 듣는 것으로 공백을 메우려 하지만 그 즐거운 순간들조차 마음의 공허함을 떨쳐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어느 날 저는 손에 손을 잡고 아이들과 산책하는 부부를 보았고 질투가 내 안에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시간이나 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때 신혼초처럼 하루 종일 엄마와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나는 속으로 빌었다. 외로움은 느낌뿐만 아니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마음의 상태, 공허함이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커질 때 사랑이 항상 관계를 유지하는데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가만까? 아니면 그냥 제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숨기기 위해 괜찮은 척을 하는 걸까요? 시어머니 은점 씨는 근처에 사셔서 민호가 없을 때 자주 와서 도와주셨다. 그녀는 엄숙하지만 따뜻한 모습을 가진 전통적인 여성이다. 수년 동안 그녀는 가족을 가장 우선시했고 그것은 그녀가 우리를 어떻게 돌보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녀가 들렀던 날 조용하던 집이 갑자기 활기를 띠었다. 그녀는 나에게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익숙한 맛인 한국 전통 음식을 자주 가지고 와서 어느 정도 위로를 받았다. 지호가 시시콜콜 놀다가 잠든 오후 나와 은정 할머니는 주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곤 했다. 할머니는 민호가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홀로 돌보아야 했던 시절과 젊었을 때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소박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항상 우여곡절을 겪은 한 여성의 힘과 간인함을 느끼게 한다.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인 할머니를 은근히 존경하고 옆에 할머니가 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러한 친밀감이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온다. 처음에는 할머니의 관심과 도움에 감사했지만 점차 그녀가 단순히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지호를 어떻게 키웠는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과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항상 가볍지만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나를 짓누르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녀가 정한 기준들, 그녀가 추구하는 전통적인 가치들은 때때로 저를 혼란스럽게 하고 제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은정 여사는 민호가 내게 준 기대를 교묘하게 언급하며 내가 그의 아내일 뿐 아니라 가족의 명예와 이미지를 지켜온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듯 말했다. 저는 제 집에서 평가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고 그것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볼 때마다 비록 사랑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고 내가 더 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할머니와 저 사이의 친밀감은 처음에는 외로움으로부터의 구원과 같았지만 지금은 더 복잡한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녀의 도움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는지 아니면 그녀 자신도 제 삶을 교묘하게 통제하려고 노력하셨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속 깊이 그녀의 존재가 여전히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내적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변화들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정 할머니는 다른 부부와도 나눈 적이 없는 이야기를 통해 제게 점차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처음 몇 년 동안 저는 단지 그것이 그녀의 삶, 그녀가 민호를 양육했던 시간, 또는 어머니가 겪었던 슬픈 기억들에 대한 작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이야기들이 더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수년 동안 숨겨왔던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조용한 저녁, 지구가 깊이 잠들었을 때 그녀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비밀을 말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 불빛이 희미했고 우리 둘만 함께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모든 문장이 수년 동안 억눌렀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리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겸수 씨가 오랫동안 자신을 배신해왔고 그것이 그들의 결혼 생활을 암암리의 싸움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고 눈은 먼 곳을 향했습니다. 엄마는 그것이 단지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점점 더 분명해졌고 엄마는 더 이상 진실을 피할 수 없었다. 은정 씨는 그 세월 동안 고통을 혼자 삼키며 견뎌야 했다고 계속 말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것을 드러내면 가족이 온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난 민호가 깨진 가정에서 자라는 걸 원치 않아 라고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참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간직하고 상처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말을 듣고 저는 할머니의 힘과 희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그녀가 겪었던 깊은 외로움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할머니는 나에게 눈을 돌렸고 진지함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연아, 라고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강조하려는 듯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어머니처럼 외로운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외로움은 자신이 결코 하지 않을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다. 나는 그 조언에 침묵했고 그녀가 이 이야기를 털어놓기 위해 말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깨우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그녀의 말은 내가 항상 피하려고 했던 내 마음 깊은 곳에 와 닿는 것 같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민호가 출장을 간 긴 밤, 저와 지호만 집에 남아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럴 때면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빠도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외로움이 나를 점점 더 둘러싸고 고요한 순간마다 스며드는 것 같았다. 은정 부인의 경고는 나로 하여금 자문하게 했다. 나는 그녀가 걸어온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외로움이 제가 평생 후회할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할머니를 보니 헌신적인 시어머니뿐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겨낼 수 있는 포용력과 힘을 가진 여성이다. 그녀가 어떻게 견디고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희생이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 세월을 이겨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외로움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말하고 싶은 듯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제 삶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한 말에 대해, 그녀가 겪은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아마도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행복은 항상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싶었죠. 그리고 두 사람의 연결고리는 거리와 침묵으로 인해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을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지호와 민호를 위해서도 제 감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제 감정을 직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거리가 커지는데 어떻게 사랑과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들은 나를 계속 따라다니고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변화에 대한 모호한 느낌을 내 마음에 남겼다. 또한 저는 그 해답은 기다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제가 직면하게 될 선택들에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은정 할머니의 고민에 깊은 공감을 느낀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일 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털어놓지 않는 제 생각과 감정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깊이 묻으려 했던 두려움과 숨겨진 열망에 대해서도요. 조용한 저녁 동안 집이 부드러운 불빛에 잠겨 있을 때 저는 판단 없이 저를 진정으로 이해해 줄 동반자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은정 씨와의 유대감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나는 그녀가 한 말에서 위안을 느꼈고 그녀도 외로운 세월 동안 그녀에게 부족했던 나눔을 찾은 것 같다. 그 순간들에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시어머니로 보지 않고 경험 많고 감정적인 여성으로 보았다. 하지만 점점 더 깊어지는 이 애착도 나를 혼란스럽게 하기 시작했다. 때때로 그녀가 나를 바라볼 때 그녀의 눈빛은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언뜻 떠올렸다. 상냥함, 약간의 사색, 그리고 때로는 깊은 감정. 제 어깨에 손을 얹은 담식이나 대화를 나눌 때 제 손을 부드럽게 만지는 등 그녀의 작은 몸짓은 놀라울 정도로 친밀감을 줍니다. 처음에는 제가 단지 어머니의 관심일 뿐이라고 지나치게 추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이 관계가 상식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는 느낌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저는 할머니와의 대화와 그녀가 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사적인 것들을 어떻게 공유했는지에 대해 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친밀감과 이해심을 갖게 된 것이 행운이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도 막을 수 없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 둘 다 예상치 못한 땅에 우연히 들어서고 있는 걸까요? 그 모순된 감정들은 나를 불안하게 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가 제 가족을 위해 한 일에 감사하지만 이 관계가 저를 방황하게 만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저는 할머니와의 긴 대화를 피하면서 균형을 잡기 위해 충분한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뭔가 중요한 것을 잃는 것 같은 혐오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낍니다. 나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할머니와 저는 친밀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복잡한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친밀감이 쓸데없는 오해나 상처로 이어질까 두렵다. 하지만 우리 둘 사이의 유대감을 깨지 않고 선을 그을 만큼 용감한가요? 아니면 나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에 빠져 있는 걸까요?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는 일이 걷잡을 수 없게 되기 전에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은정 여사의 서재를 청소하던 중 세월이 흐른 책장 사이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편지를 우연히 발견했다. 배를 원래 위치로 돌려놓으려고 했지만 호기심이 편지를 열게 했다. 잉크 자국이 퇴색된 조심스러운 손글씨들은 먼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과 같다.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 읽을수록 심장이 더 뛰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었을 때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 남편 민호 씨는 겸수 씨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민호의 친아버지는 은정 여사가 결혼하기 전에 열렬히 사랑했던 남자였다. 저는 제 눈을 믿지 않아요. 편지에 실린 글과는 내가 항상 생각하는 완벽한 가족 이미지를 날려버리는 것과 같다. 편지 속의 남자는 은정 여사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갖고 있어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쓴 글에서 나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다. 편지의 말에 따르면 그는 한때 은정 여사와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기를 바랐지만 가정과 사회의 압력으로 그녀는 겸수 씨와 결혼하기 위해 그 사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인 민호는 그녀가 숨겨왔던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나는 편지를 접고 손을 떨며 내가 우연히 알려지지 않은 비밀에 들어간 것 같았다. 내 머릿속은 엉망진창이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 10년 동안 사랑하고 결혼한 남자 민호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 말은 그의 삶, 그가 그의 기원에 대해 믿는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존경하고 사랑했던 은정 할머니는 수년간 이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야기했던 고통에 대해 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겪었던 무언의 희생에 대해서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일부는 편지를 접어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주고 싶었고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은 제가 맞서고 뭔가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만약 내가 침묵을 지킨다면 나도 이 비밀의 일부가 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은정 할머니가 그토록 애써 지켜온 가족을 깨뜨릴까요? 민호가 과연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그를 쓰러뜨릴까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불안과 혼란 속에서 살았다. 내가 은정 할머니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걸 눈치채실까 봐 감히 눈을 못 챘다. 민호가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을 때 저는 조용히 지켜보면서 민호가 그들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평화로운 집에서 폭탄이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것일까? 아니면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사실이 민호의 일부이고 그가 알 권리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어려운 선택들 사이에 서서 내 결정이 가족을 더 가까이 데려갈지 아니면 우리를 영원히 멀리 밀어낼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 비밀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눌렀고 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었다. 얼마 후 민호는 출장에서 갑자기 예정보다 일찍 귀가했다. 그가 거실로 걸어 들어갔을 때 나와 그의 어머니는 조용하지만 사려 깊은 대화에 빠져 가까이 앉아 있었다. 우리 둘을 훑어보는 민호의 눈빛은 감정을 뚜렷이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가 바라보는 눈빛에 뭔가 찜찜한 데가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여 인사하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집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만질까 봐 감히 묻지 못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민호가 저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내 날에 대해 묻지 않았고 더 이상 일에 대한 짧은 공유나 나를 웃게 만드는 농담도 없었다. 대신 그는 심지어 집에 있을 때도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자주 작업실에 틀어박혀 밤늦게까지 컴퓨터 화면에서 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온다. 나는 그와 이야기할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문을 두드리거나 찻잔을 가져올 때마다 그는 짧게 대답했을 뿐 나를 올려다보지도 않았다. 민호의 냉담함이 어느 때보다 나를 불안하게 했다. 우리 사이의 틈이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모른 채 퍼져나갔다. 예전엔 항상 적극적으로 챙겨줬던 민호가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의 침묵은 우리를 달라놓는 보이지 않는 벽과 같아서 매일 남편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저는 당신이 저와 당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는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그가 우연히 알아차린 눈빛에서일 것입니다. 은정 여사와 저 사이의 애착이 심상치 않을 수도 있고 민호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니면 당신이 제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저도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민호 자신도 표현할 줄 모르는 감정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을 멀리하고 일의 껍데기로 물러나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영혼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매일 저녁 침대에 누워 대화를 시작하지 못한 채 민호가 누워있는 곳을 바라보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이다. 나는 우리 사이의 유대감을 되찾고 싶고 그의 손을 잡고 싶고 내가 항상 그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당신과 함께 극복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그의 두려움, 그의 감정에 대한 모호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나를 말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저는 이것이 곧 닥칠 붕괴의 징후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러한 거리와 오해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강할까요? 아니면 침묵과 냉소가 우리가 수년 동안 쌓아온 관계를 죽이는 것일까요? 답은 모르지만 뭔가 하지 않으면 민호를 영원히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는 제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견딜 수 없게 되자 나는 진실을 직시하기로 결심했다. 계속 침묵을 지키면 나와 민호와의 거리감이 커지는 것을 알고 있다. 민호가 앉아 작업하고 있는 거실에 들어서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피곤하지만 경계심 많은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았고 마치 내가 중요한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손을 꽉 잡았다. 민호 하고 시작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더 이상 마음속에 담아둘 수 없는 말을 해야겠어. 입에서 나오는 순간마다 입에서 나오는 숨결이 무거웠어요. 그에게 저와 어머니의 깊은 친밀감과 애착, 그리고 제가 말할 수 없는 감정과 두려움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얘기했죠.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야기의 후반부다. 경수 씨는 친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다른 남자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을 밝히기 전에 심호흡을 한다. 어머니가 포기해야 할 옛살 아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대신 그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과 놀라움만 보았다. 처음에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그러나 분노가 엄습했다. 그는 탁자에 손을 세게 져서 컵을 땅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내 평생을 거짓말 속에 살았어 라고 그가 외쳤다. 왜요?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죠? 우리 엄마, 동생 다 나한테 숨기는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눈물을 참을 수 없이 흘렸다. 나는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라고 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계속 숨기고 살 수는 없어요. 너는 알 권리가 있어. 그러나 그 말들이 민호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할 것 같다. 그는 일어서서 내가 전해본 적이 없는 냉정함과 거리감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다. 그는 한마디도 더 말하지 않고 밤을 나갔고 무거운 침묵의 공간에 나를 혼자 남겨두었다. 그 대립은 나와 민호의 관계를 틀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민호는 은정 할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집을 방문하는 동안 그녀를 피했고 그녀가 전화할 때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과거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던 은정 할머니는 이제 아들의 냉대에 직면했다. 민호를 볼 때마다 슬픈 눈빛을 볼 수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참았다. 그동안 민호는 마음의 문을 거의 닫았다. 그는 더 이상 나와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대부분은 가족의 기본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다. 마치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의 마음에서 내 자리를 잃은 것처럼 나는 그의 인생에서 쫓겨난 기분이다. 가족의 식사가 무거워지고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치유하기 위한 나의 모든 노력은 무시되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진실이 주는 상처는 우리 가족을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기원에 대한 사실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감을 느껴야 한다. 진실을 말하기로 선택한 저는 이제 그 결정의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옳은 일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 깊은 균열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가정의 균열의 심각성을 깨달은 은정 할머니는 평생을 살아온 마을을 떠나라는 뼈아픈 결정을 내렸다. 먼 친척과 함께 제주로 이사해 우리에게 힐링의 공간과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저는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녀가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그녀가 매우 사랑했던 손자를 떠나게 만들었지만요. 그녀가 떠난 날 하늘은 잿빛이었고 마치 자연도 슬픔을 느끼는 듯했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작은 물건들을 챙겼다. 문 앞에 섰을 때 할머니는 나를 돌아보았고 슬픈 눈으로 내가 잊을 수 없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지연아, 엄마 미안해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한 말은 이것뿐이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에 새겨졌다. 나는 그녀가 안고 있는 고통을 느끼지만 목이 메는 고개 외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은 더 허전해지는 것 같았다. 은정 할머니의 낯익은 실루엣이 사라지고 민호와의 침묵이 더욱 짙어졌다. 하지만 침묵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대신 우리는 문제에 직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호는 서울의 한 가족상담소에서 결혼요법을 받기로 저와 함께 동의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마지못해 보여도 적어도 지구와 우리가 함께한 세월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것을 안다. 치료 세션에서 우리는 감정을 말하고 전에는 말하지 않았던 깊은 생각을 공유하도록 격려받았습니다.
유감을 표하고 관계를 수습하고 싶었지만 민호의 눈을 달아볼 때마다 의혹은 그의 눈빛 속에 숨어 있었다. 그는 내 말을 들었지만 나는 그의 마음이 아직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대답하지 않은 질문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는 것 같다. 당신 어머니와 나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에게 숨겼습니까? 왜 당신은 평생을 숨겨진 진실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꾸준히 치료 세션에 참여했고 그것은 저에게 우리가 이 도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가망없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대화가 길어져서 항상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심한 언쟁을 벌이기도 하고 민호가 치료실을 나가기도 하고 나 혼자 무력감을 느끼며 앉아있기도 한다. 하지만 그가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나 지호에게 미소를 지으려 했을 때 마음이 뒤죽박죽이 되었던 것처럼 약간의 유대감을 느꼈던 작은 순간들도 있었다. 민호의 의심과 상처는 여전했고 그 상처를 깨끗이 씻어낼 만한 대답이나 행동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가족의 행복은 완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용서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처럼 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 길이 아무리 울퉁불퉁해도 끝없는 시간과 노력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정 할머니가 더 이상 계시지 않아도 묵묵히나마 그녀의 희생이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을 찾는 데 필요한 공간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회를 이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의심과 상처로 인해 우리 가족은 영원히 떠날 수 있을까? 오직 시간만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은정 할머니가 떠난 뒤 집은 비어 있었지만 나와 민호는 지호와 자신의 소가족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공원 나들이, 저녁 함께 요리를 하거나 식탁에서 놀이를 하는 저녁놀이는 조금씩 가족들을 훈훈하게 한다. 지호는 순진함으로 힘든 시절의 작은 뒷줄인 나와 민호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것 같다. 저는 그 소박한 순간들이 비록 작지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호가 학교에서 아이들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웃거나 몸을 구부려 아이가 복잡한 장난감 모형을 설치하는 것을 도와줄 때 민호가 웃을 때마다 저는 희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침묵이 감돌았고 그의 눈빛에서 다시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가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지울 수 없는 일깨움으로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둔한 상처들이 있다. 그런 밤에 민호 옆에 누워서 조용히 그를 보며 우리가 정말 다 이겨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는 얼굴을 돌렸고 호흡은 고르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마음이 평화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그가 숨기려 했던 아픈 기억만 되살릴까 봐 망설였다. 제 이야기, 제 가족의 이야기는 분명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치유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예전처럼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실제로 모든 균열을 치유하는 데는 아마도 수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민호와 믿음이 밑바탕이 되는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한 번 믿음을 잃으면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영원히 뚫릴 수 있을까? 저는 답이 없고 민호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를 알고 있다. 사랑과 결단력만 있다면 앞길이 아무리 막막해도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이다. 언젠가 돌이켜보면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도전이 우리를 도와 또 다른 불완전하지만 미래의 폭풍우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관계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시간만이 대답할 수 있다.